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21 제12회 젊은 작가상 수상집 중 서희재 작가님의 0%를 향하여입니다. 그녀는 독립영화에 대한 애정과 애증을 안고 독립영화의 미래에 대해 끝없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이하여 영화를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첫 독립영화 관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감독의 첫 장편 영화였습니다. 그녀는 독립영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떤 영화의 예고편을 보게 됐고, 그때 처음으로 독립영화를 보려면 독립예술영화관에 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막상 대전 아트 시네마 건물 앞에 도착하니 안으로 들어가기가 망설여졌다. 그곳은 지금껏 내가 다녔던 영화관들과는 전혀 다른 외관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가 영화관 맞나? 들어가도 되나? 수많은 의문이 들었다. 낡은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문을 열어보니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다. 영화관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카페 같았지만 벽에 빼곡하게 붙어있는 영화 포스터들을 보니 영화관이 맞았다. 그곳에는 유니폼을 차려입고 나를 반기는 미소지기도 진한 팝콘 냄새도 없었다. 매표소랄 것도 없지만 카운터에 앉아있는 사람은 나를 그냥 내버려뒀다. 그분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손님으로 맞이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는데 그분의 그런 태도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자유가 있었다. 표를 끊으니 그분이 티켓과 함께 담요를 주셨다. 영화를 보다 보면 추울 거라고 했다. 나는 이미 영화를 보기 전부터 추웠다. 극장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삐거덕거렸다. 재밌었다. 나는 이미 영화를 보기 전부터 재미있었다. 극장에는 나 혼자였고 계속 나 혼자였다. 영화 상영 직전에야 누군가 들어왔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함께 누군지도 모르는 감독의 영화를 봤다. 실어증에 걸린 영화 감독이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였다. 누군지도 모르는 배우가 나왔다. 그리고 나는 곧 그들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 영화를 다 보고 극장을 나왔는데 마음이 이상했다. 좋은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저 그런 것도 아니었다. 나조차도 내 마음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영화였다. 지금까지 봤던 영화와는 뭔가 다른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래도 이 영화를 잊고 싶지 않았다. 친구 서구는 작년까지 상업영화 현장에서 촬영팀으로 일하다가 영화를 그만두겠다며 고향에서 스튜디오를 차립니다. 상업영화 현장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글을 쓸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했고 그걸 충족시켜주는 것은 과외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영화 감독인지 과외 선생님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 그냥 백수인지 뭔지 모르겠어. 지혜는 만나기만 하면 그런 말을 했다. 너는 프리랜서지. 지혜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백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했다. 그래도 너는 직업이 많네. 영화 감독이고 과외 선생이고 아르바이트생이고 백수는 직업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넌 뭘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맨날 바쁘잖아. 돈도 안 되는 일 하느라 매일 바쁜 게 우리 삶이었다. 그런데 내가 과외하다가 느끼는 건데 요즘 애들은 다 영화 찍어봤다? 우리 학교 입학할 때는 영화 찍어본 애들 거의 없었잖아. 근데 신기한 건 요즘 애들은 영화를 안 봐.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이제 우리도 꼰대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별 수 없이.
문득 중학교에서 방과후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귀연이가 생각났다. 그거 오기현이 애들한테 영어 가르쳐서 그래. 걔네가 커서 고등학교 가면 너한테 과외를 받는 거지. 오기현한테 연락해서 애들 영화 좀 보게 하라고 해. 내가 말하자 지혜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나애도 지금 그거 해. 나애는 초등학생들 가르친다고 했나? 나는 이 정도면 우리가 영화과가 아니라 영화교육과를 졸업한 게 아니냐고 했다. 근데 나애는 작년에 미장센 영화제에서 봤는데? 나 걔 영화 봤어. 상도 받았잖아. 장편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내가 물으니 지혜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다들 그렇게 살지 뭐. 요즘은 예전같이 영화제 가서 상 받는다고 다 데뷔하는 것도 아니니까. 영화 찍으면서 애들 가르치는 거지. 근데 뭐 안 그런 게 어딨어. 지혜의 말처럼 정말로 이건 영화만의 일도 아니었다. 대학교에서 예술을 배운 사람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서 일을 했다. 문학을 전공했든 음악을 전공했든 무용을 전공했든 미술을 전공했든 연기를 전공했든 내 동기들도 때에 따라 과외를 했고 학원에서 일을 했다. 때에 따라 상업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때에 따라 독립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래, 이제 세상 모든 예술학교는 사범대지. 내가 말했고 지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영화 만드는 법만 배우지 말고 영화 가르치는 법도 배울 걸 그랬다고 했다. 만드는 거랑 가르치는 건 다른 일인 것 같아. 애들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치는 건지 배우고 있어. 나는 영화 만드는 사람인데 영화 가르치는 사람이고 영화 가르치는 사람인데 영화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배우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며 영화를 배우는 사람이기도 해. 너무 많은 정체성이 있어서 정체성이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기 때문이다. 어쨌든 오기현한테 연락해서 욕하자. 애들 영화 좀 보게 하라고 하자. 지혜는 그런 말을 하다가 그러지 말자고 했다. 아니다. 오기현도 살기 힘들 텐데. 걔 그렇게 돈 벌어서 영화 찍을 거 아니야. 지혜는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테이블 위만 바라봤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밖에 없었다. 아휴, 사는 게 왜 이 모양인지. 우리 부모님은 왜 이혼을 해가지고 나를 동생이랑 집이 둘이 있겠지? 지혜는 부모님이 없을 때 동생이랑 매일 비디오를 빌려봐서 지금의 자신이 이렇게 된 거라고 했다. 내 동생도 영화 하잖아. 그래도 걔는 나보다 나아. CG회사 다니잖아. 지금 전쟁 영화 피난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을걸? 50만 명 만들어야 된대. 복붙. 지혜처럼 나도 그랬다. 나도 집에 혼자 있었다. 복붙.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집에 거의 혼자 있었는데 그때 영화를 많이 봤다. 또는 부모님이 돈 때문에 이혼해서 집에 거의 혼자 있었는데 그때 영화를 많이 봤다. 또는 그냥 영화를 많이 봤다. 필연적으로 영화를 많이 본 애들이 영화과에 진학했는데 영화를 많이 보게 된 이유는 대체로 비슷했다. 복붙. 요즘 애들이 영화과에 가고 싶어 하는 건 오기현 때문이야. 걔가 방과후 수업에서 영화 제작하는 법 가르쳐주고 있어서 그래. 솔직히 영화 찍는 거 좀 재밌냐? 애들 영화 찍어보면 이게 내가 찾던 일이구나 싶지. 안 그래? 오늘 지혜는 이상한 방식으로 부모 탓을 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오기현 탓을 했다. 그래도 지혜가 자기 탓을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지혜가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길 바랐다. 몇 달 전에 지혜를 만났을 때 지혜가 그랬다. 너무 화가 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가 부족한 탓인지도 모르겠다고. 지혜가 울었고 그걸 보고 있자니 갑자기 화가 났다. 시팔 갑자기 왜 울어? 내가 지혜에게 그랬다.
그런 말을 했었다. 지혜야, 나중에 애들은 오규현을 탓할지도 몰라. 그때 선생님이 영화 찍는 법만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내가 영화에 대한 꿈을 가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나는 말했고 지혜는 이 정도면 오규현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오규현도 없는데 오규현 얘기를 이렇게까지 해도 되냐고 했다. 영화 보러 들어가면 극장에 오규현이 앉아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나는 극장에 들어갔는데 오규현이 앉아있으면 그건 호러 아니냐고 했다. 세상에 그런 억지 개연성이 어딨어.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방금 전에 우리가 오규현 얘기를 많이 했으니 이건 극적 암시이고 이제 팝콘 쏟는 사람이 등장하며 긴장감을 더해준 후 극장 안에서 오규현만 만나면 된다고 했다. 시나리오 잘 쓰고 있는 거야. 걱정 마. 지혜의 어깨 너머로 매점에서 팝콘을 사려고 줄을 선 사람들이 보였다. 우리는 CGV 강변에 있었다. 그녀는 독립영화는 답도 없고 독립영화의 미래를 본 적도 없으며 그 미래는 언제나 상업영화였다고 합니다. 독립영화는 유명해지면 유명해져서 머물 수 없었고 유명해지지 않으면 유명해지지 않아서 머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영화판은 유지될 수 없는 판이라고. 심지어 독립영화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독립영화라서 상영관이 없었고 제작비가 부족해 노동 착취도 더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독립영화인들조차도 독립영화는 안 된다며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영화를 그만두겠다며 고향으로 내려간 친구 서구는 고향에서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서구 차를 타고 소나무가 늘어선 좁은 도로를 달렸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면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여름이었고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였다. 여기가 송정해수욕장이고 이대로 쭉 가면은 경포 도립공원이야. 다시 고개를 돌려 앞을 보면 도로에 소나무 그림자가 흔들렸다. 하늘, 뜨거운 햇빛, 소나무 그림자, 빛, 빛, 그림자. 빛과 그림자를 뚫고 앞으로.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 문득 지난 현장에서 처음 만났던 언니가 떠올랐다. 서구, 내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도시 괴담 같은 거 아니고 진짜 무서운 이야기야. 들어보고 괜찮으면 말해줘. 나 이번 상업에서도 10년 넘게 연출부만 했다는 언니를 만났어. 연출부가 좀 그렇잖아. 그 언니가 나이가 40 정도 됐거든? 내 미래 같기도 하고 모두의 미래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알아? 그 언니 10년 후에도 어디에선가 계속 연출부 하고 있을 것 같아. 이제 시나리오 쓰는 법도 기억 안 난대. 웃자고 한 소린데 이거 진짜 호러 아니냐? 서구가 아무런 말이 없어서 잠시 차 안이 조용했다. 나 지금껏 모아둔 돈으로 반년만 쉬려고. 그냥 좀 쉬면서 영화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또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혹시나 있는지 찾아보려고. 나 영화 그만둘지도 몰라. 나는 말했고 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분명 좋은 선택을 할 거야. 슬슬 하늘이 붉어지고 있었다. 바다 건너 멀리, 아주 멀리 해가 보였다. 정동진에서 해가 지는 걸 다 보네. 얼핏 해가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서희재 작가는 영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독립영화를 향한 그녀의 애정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0%를 향하여에서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중에서 서희재 작가님의 0%를 향하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는 서희재 작가님의 단편집에도 실려 있다고 하니 작가님의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단편집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희재 작가님의 단편집이 아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서 이 글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제가 거의 매년 구매하고 있는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매년 그 해마다 특별 보급가로 만나볼 수 있는 이 책에서 새로운 작가님을 알게 될 때마다 저는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올해에는 또 어떤 작가님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네요. 서희재 작가님의 다른 이야기들도 궁금하시다면 단편집 0%를 향하여를, 올해의 다양한 젊은 작가님들의 글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